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3T 드릴에 이어서 오늘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버전인 2T 드릴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모습은 3T 드릴에서 소개되었던 똑같은 공 위치에서 홀컵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강한 공 스피드에 맞는 낮은 에임 타겟, 가장 적당한 스피드에 맞는 중간 에임 타겟, 그리고 가장 소프트한 스피드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에임 타겟입니다. 이렇게 스피드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3가지나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레슨을 하던 중 여기까지만 설명을 했더니 제 제자 중 한 명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들어가는 길이 하나보다 많다는 것이 좋긴 한데 그렇다고 가장 낮은 에임 타겟이나 가장 높은 에임 타겟을 찾고 거기에 맞는 극단적인 스피드로 넣고 싶지는 않잖아요. 라고요. 너무 좋은 질문 아닌가요? 아무리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나뉜다고 해도 극단적인 스피드로 공을 집어넣는 건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어렵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는 가장 적당한 스피드로 들어갈 수 있는 중간 에임 타겟만 찾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이상적인 에임 타겟이 매번 잘 보이던가요? 컨디션에 따라 잘 보이는 날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런 날 모든 그린 리딩이 완벽하게 잘 보이진 않고 특히 긴장이 되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땐 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들어가는 길이 하나라는 생각에 빠져 있거나 혹은 적당한 높이의 에임 타겟만 찾겠다고 심혈을 기울이며 더 유심히 그린을 쳐다보면 안 보이던 길이 보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진 않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들어가는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T 드릴에서 가운데 틀을 빼보겠습니다. 적당한 높이의 에임 타겟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가정할게요. 대신 이렇게 가장 높은 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에임 타겟과 가장 낮은 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에임 타겟을 찾았다면 이 두 티 사이는 다 무슨 의미가 담긴 범위일까요? 이 두 티 사이로 어디를 향해 에임을 하던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티 크기로 가상 에임의 타겟을 정하는 선수라면 가장 높은 티부터 가장 낮은 티까지 최소한 10개 이상의 티가 들어갈 것이고 그 뜻은 지금 이 퍼트가 홀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10개도 넘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10개 이상이 된다는 거죠. 많은 선수들과 일반 골퍼분들이 그린 리딩이 어렵다고들 하시는데요. 경사가 적당히만 있어도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나 많은데 길이 안 보인다거나 어딜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할 이유가 있나요? 절대 잊지 마세요. 들어가는 길은 많습니다. 단, 이렇게 많은 길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건 바로 첫 그린 리딩 개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스피드입니다. 또 저렇게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 사이 어딘가를 에임했다면 치는 순간에는 무엇만 맞추면 공은 들어가는 걸까요? 네, 바로 스피드입니다. 따지고 보면 퍼팅은 준비하는 시작도 스피드, 공을 치는 마지막 순간도 스피드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에임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모르게 조금씩 에이밍이 틀어진다면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원하는 에임 타겟보다 조금 밑에나 위를 바라본다고 해서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방향이 될까요? 에임이 심하게 벗어나거나 처음 설정한 가상의 에임 타겟이 크게 잘못되어 이 범위 밖을 바라보는 것만 아니면 방향적으로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을 향해 에이밍을 하는 것이고 결국 스피드만 맞추면 공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원하는 곳을 향해 정확한 에이밍을 만든 상태에서 스트로크의 문제로 공이 바라보는 곳보다 살짝 우측이나 좌측으로 출발하게 된다 해도 조금 틀어진 출발 방향이 들어가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방향적으로 들어가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쩌면 멘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흔하게 저희가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거리의 퍼트를 실패할 때 방향적으로 홀 기준 좌우 50cm에서 1m 정도로 크게 빗나가며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아깝게 홀 옆을 스치거나 돌아 나오는 경우가 많나요?
특히 선수라면 아깝게 홀 옆을 스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스쳐 지나간 방향 쪽으로 본인의 스트로크가 열리거나 닫혔다는 생각을 하고 아니면 그린 리딩을 잘못했다고들 받아들이죠. 하지만 옆으로 살짝 스쳤다는 것은 조그만 약한 스피드나 강한 스피드가 적용이 되었다면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는 방향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스트로크에 실수가 없었어도 들어갔을 것이고 또는 그린 리딩이 달랐어도 들어갔겠죠. 그런데 왜 스피드에 책임을 묻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건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설명을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두 명의 선수가 경기를 하는데 둘 다 전반 9홀 동안 홀 옆으로 스쳐 지나간 퍼트가 8개 정도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상상만 해도 엄청 답답한 상황일 텐데 후반전을 시작하기 전 선수 A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퍼트들이 다 옆으로 스쳐 지나가기만 해. 나 오늘 그린 리딩과 스트로크가 조금씩 안 맞나 봐. 라고요. 이렇게 그린 리딩과 스트로크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해버린 선수 A는 과연 후반전에 그린 리딩을 할 때나 퍼트를 할 때 자신감을 갖고 퍼트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계속 의심과 불안 속에서 남은 경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선수 B는 똑같이 많은 퍼트가 스쳐 지나간 전반을 뒤로 하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퍼트들이 다 옆으로 스쳐 지나가는데 생각해보면 몇 번 오른 스피드가 조금만 강했으면 들어갔을 거고 또 몇 번 오른 스피드가 조금 약했다면 들어갔겠네. 아, 오늘 내 그림 리딩 감각과 테크닉을 통한 방향에 대한 것들 모두가 전혀 문제 없구나. 오늘 방향 감각으로는 후반에 스피드만 더 잘 맞추면 다 넣을 수도 있겠어. 라고 말이죠. 선수 A와 선수 B 중 누가 더 희망적이고 누가 더 자신감 있게 남은 경기를 풀어갈까요? 당연히 선수 B입니다. 최고 레벨의 선수들과 같이 경쟁도 해보고 훈련도 해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최고의 선수들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실수를 두고 바라보는 관점과 받아들이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수들이 경기를 잘 풀어나가다가도 한 번의 실수에 쉽게 좌절하고 불안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최고의 선수들은 실수를 통해 또 한 번의 긍정적인 확신을 얻고 그 실수를 발판 삼아 더 자신감 있는 경기를 하더라고요. 흔히 많은 코치들이 실수가 나와도 겁먹지 말고 자신있게 하라는 말을 하는데요. 실수 뒤에 아무리 자신감을 가지려고 해도 그 방법을 모르면 결국 자신감 있는 척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18홀 동안 18번의 퍼트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홀을 다 원퍼트를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위대한 타이거 우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퍼트를 실패하는데 그때마다 좌절만 하지 말고 필요한 것에 집중하며 자신감을 더 크게 갖게 되면 분명 더 좋은 골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골퍼분들, 특히 선수 지망생들과 프로 선수들까지 테크닉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에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퍼터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 거의 대부분은 테크닉의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또 테크닉 훈련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설명이 이해되셨다면 믿으셔도 됩니다. 퍼팅은 테크닉이 조금 흔들려도 에이밍이 조금 어긋나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맞추시면 돼요. 바로 스피드입니다. 저는 특히 미국에서 선수 생활할 때 희한하고 특이한 스트로크로 퍼트를 정말 잘하는 선수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따로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심지어 풀스윙마저도 아주 특이한데 너무나도 골프를 잘 치는 선수들을 참 많이 봤어요. 대표적으로 더스틴 존슨, 존 람, 매튜 울프, 짐 퓨릭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스타 선수들이 독특한 테크닉으로 PGA 투어에서 큰 성공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퍼팅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스트로크 조금 어긋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셋업과 에이밍이 조금은 틀어져도 괜찮습니다. 물론 훈련을 통해 완벽해지려고 하고 또 실제로 완벽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나올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럴 때에도 공을 넣을 수 있는 골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3T 드릴을 다음으로 이제부터는 2T 드릴도 같이 해보세요. 3T 드릴을 하시다가 가운데 티를 뽑으시고 가장 높은 티와 가장 낮은 티 사이 아무데나 에임을 하시면서 퍼트를 성공시키는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두 티 사이에서 조금 높은 쪽이던 조금 낮은 쪽이던 본인이 원하는 곳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던 혹은 나도 모르게 조금 틀어져 있던 실제로 바라보는 곳을 향해 감각적으로 정확한 스피드를 공에 적용해서 홀컵에 넣는 연습을 계속 해보세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여러 방향으로 공을 보내보고 또 각 라인에 맞는 스피드에 집중하며 훈련을 해보시면 점점 공과 홀컵 사이의 경사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얇은 하나의 줄로 보이는 것이 아닌 큰 범위로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서 그린 리딩을 하실 때 만약에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이상적인 라인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강한 스피드로는 어디서부터 가장 소프트한 스피드로는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 그 범위를 찾으시고 그 범위 안에서 에임 타겟을 정하신 후 치실 때에는 스피드에만 집중하실 수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앞으로는 3T 드릴과 2T 드릴을 통해 경사를 느끼는 감각과 들어가는 길이 넓게 보이는 상상력과 스피드에 집중하는 능력 또한 더 좋아진다면 예전보다는 더 쉽게 퍼트하는 골퍼가 되실 거예요. 혹시 연습을 하시면서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한 게 생기신다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가능한 모든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송진한 프로였습니다.